그리고 경찰 특공대도 준비를 이제는 필수 요소가 됐다. 총, 뭐 칼, 오늘은 뭐 총 안 되면 칼이라도 휘둘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총을 쏘거나 뭐 칼도 마찬가지고 총이나 칼은 다 마찬가지죠. 칼은 예. 우리 마약 사범이나 이렇게 해보면 칼을 휘두르고 조폭이나 마약 사범 칼을 휘두를 때 칼에는 이제 익숙해요. 그 형사 기동대나 조폭하는 마약 수사대가 그렇겠네요. 아주 익숙해요. 네. 그렇지만 총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특공대가 이제 필수적이다. 그래요. 경찰 특공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찰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에서 관저 현장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근데 이 관저 맨 입구 앞에 여기에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거 보셨을 텐데 예. 특히 동작을 뭐 지금 지역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왔다 갔습니다. 동작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어떻습니까? 현장 그 지역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을 안 거들어도 예.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 비호감이 이제 그 호감도 확 올라가죠. 어떻게 저기 나갈 수가 동작이라는 있냐? 데가 동작이라는 데가 예, 예. 어딘가 하면 국립서울 현충원이 있어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이런 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내란 내란 수계, 내란 내란 우두머리 수계를 피의자 이렇게 한다.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내란 삼관왕. 내란 삼관왕. 뭔가 하면 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불참한 그 일관왕이고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한 게 이관왕이고 세 번째 현장에 가서 체포를 저지하는 요 내란 삼관왕이죠. 내란 삼관왕. 그러면은 딱 나경원 의원은 해당이 되네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이 현장에 직접 와서 또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이 현장에 와서 판사 출신이 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분은 할 수 있지만 판사가 판사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그렇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내란 수계 피의자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외치는 김기현 의원도 지금 판사 출신이긴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몰려왔었는데 그중에 나경원 의원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발언도 하고 현장에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체포 현장에 만일 간다 하면 예.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막는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막고 있다. 그런데 막는 상황이라면 네.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하면 네. 가능하죠.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계속 막는다 그러면은 체포할 수 있다. 현행범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체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동작 을에 있는 뭐 지역구 주민들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도 정말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민심도 바뀌고 여론도 좀 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 본다면 계속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격려 전화가 옵니다. 저런 똥볼을 차는 그런 이런 모습 보면서 네. 참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속상하고 너무 또 화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관저 입구에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와 있는데 이걸 좀 뚫고 들어가서 체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관저에 없고 다른 곳에 다른 뭐 국방장관 공간이나 합참의장 공간이 이런 곳을 피신해서 있는다 그러면 그 또 체포하는 과정도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현장을 벗어난다. 네. 경호관들 수백 명의 경호를 받는 장소를 벗어난다 하면 경호관의 저항은 없는 장소에서 체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장일단 있죠. 네. 수색 하는 데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은 조금 적어질 것이다. 적어질 것이다. 저항 자체가. 그리고 이 지금 작전을 하는데 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뭐 헤맨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사방에 불을 켜고 네. 많은 사람을 배치를 해서 어디 간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지 그거를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는 작전 실패죠. 작전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 현장에 소재하느냐 네.
이게 1번이고 이게 100% 확인됐을 때 그거를 셀 틈 없이 이제 포위를 하고 네. 이제 사방에서 이제 특공대를 주입을 해서 문에 잠금을 해제하고 저항을 억압을 하고 네. 경찰이 경호관들을 이걸 좀 뜯어내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다 호송을 해서 다 실어내고 안전한 상태에서 현장이 안정화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네. 윤석열 체포를 이제 경찰의 그 협조하에 이 공수처가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이제 통제하고 확실히 네. 다 경호처의 이제 위험 저항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는 그럼 경찰 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전국에 뭐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2,700명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인원들은 안에는 투입이 안 되고 그 주변의 경비, 그 호송 작전을 통해서 호송 작전 거기에 네. 상당히 많은 그 기동대가 경찰 배치돼야 기동대가 예. 될 것이고 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가동할 이쪽 저쪽에 가능할 수 있는 예비대를 편성을 해서 네. 상황이 뭐 어디를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니죠. 어. 이쪽 상황이 더 중요하면 이제 그 거기서? 시민들 저지하는 거. 네. 그다음 현장 상황에서 형사 말고도 방패가 필요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하다면 기동대 가는 거죠. 또 들어가게 기동대는 방패가 있죠. 네. 방패는 이제 물리적인 마찰이나 아까 말한 칼이나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총은 특공대의 방탄 방패에서 맞고 그다음 칼이라는 거는 이 뭐 형사들도 예전에는 간단한 그 방패가 있었지만 네. 기동대가 이제 딱 열어서서 칼을 막아야죠. 다각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되고 가동을 예비로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네. 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정보가 현장에 있느냐 포위를 하고 뭐 이런 사항도 있지만 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불이 나거나 아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대비해서 응급차가 빨리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통로 확보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응급 의료진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있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하게. 예. 그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변수를 만드는 게 자기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서라 총을 쏴서라 변수를 만들어라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다른 요소로 뭐 네. 자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찰 과정에 그 부상이 심각하다든지 하면 바로 이제 호송할 수 있고 그 호송하는 제일 가까운 병원을 지정을 또 하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예, 그래서 그 의료진도 해서. 대기시키고 현장에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대비된. 그렇군요. 그 회의도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자 지금 이제 관저에서 나오는 트럭, 그러니까 아마 뭐 부식차로도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트럭이나 뭔가 물자가 들어가는 모습을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건 물 뭐 보급을 자르면 안 되냐? 전기 끊고 인터넷 못하게 하고 이렇게 우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수영장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단전 단수가 허용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단전 단수는 주로 보면 오락실 불법 오락실이라든지 성매매업소 이런 상습적으로 이제 불법이 진행되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그 단전 단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체포 작전을 위해서 단전 단수가 가능한지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법률적으로 시비에 있는 것은 윤석열이 원하는 변수거든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체를 이제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이 추운데 은박 담요 덮고 은박 매트 덮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렇게 정말 관저에서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있는 게 말이 되냐 내란 수계가 이런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월급도 이제 한 달씩 더 받았다 하더라고요. 또 인상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상도 됐고 뭐 2억 몇 천만 원 넘게 지금 연봉이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정의가 없다, 너무 불의하다. 법과 상식이 또 법과 질서가 이렇게까지 어그러지고 법을 안 지키고 이게 저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듣고 계시죠? 지연된 정의 이야기를 하죠. 지연된 정의. 지금 상황이
한 달 이상 지연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정의가 살아 있느냐. 네.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네. 이제 법 집행이 상당히 곤란한 게 이제 저 봐라, 저 윤석열도 저라는데 왜 내한테만 그러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법 질서가 이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뭐 우리나라 경제적인 위기, 안보적인 위기도 있지만 이 경찰 입장에서는 네. 이 법 질서가 체계가 이제 흔들린 이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법 질서가 흔들릴 상황.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후유증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요? 불법을 단속을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예, 현장 직원들 애로죠. 지금 술이 취해서 뭐 예. 경찰이 뭐라 한다 뭐라 하면 왜 나만 뭐 쟤는 있고 나는 왜 이러냐. 윤석열 맨날 저기서 술 마시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러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럴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방송하면서 우스개로 아니 이러면 진짜 이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예,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되면. 자, 근데 이제 버스가 지금 보면 화면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관저 주변, 관저 입구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마이 TV. 아직 구독 안 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대형 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던데 뒤에 버스 차벽으로 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까 말했듯이 이 응급차가 들어갈 수 있고 소방차가 들어갈 수 차가 있는 들어가야 되죠. 작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게 체포된 경호관들을 체포된 대로 빨리빨리 호송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기본적으로 경찰 들어가야 버스가 됩니다.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예. 작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차량들은 다 치워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크레인이나 레카도 있지만 좁아서 크레인 레카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문을 개방을 하든지 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통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죠. 안 되면 네. 크레인으로 줄을 빼야 끌어서 됩니까, 또? 완전히 막 그냥 끌어내야겠네요. 당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 통로 확보가 작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겠네요. 작전로 확보. 이렇게. 작전로 확보.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가로로 세워 있는 경찰 버스도 있지만 그 뒤에 철문 뒤에 보면은 저 버스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예. 가운데 이 빈틈을 예. 막을 거란 말이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제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경찰 특공대가 헬기 타고 가서 먼저 내려가서 그걸 확보하고 헬기 타도 저 버스 저거는 이제 안에서 네. 문을 열어 갖고 해야 되는데 저는 예. 아주 전문가를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 예전 차는 개방을 하면 이 강제 개방을 해서 시동을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시동을 하면 시동이 켜지고 그럼 움직였는데 요즘 네. 고급 차들은 요즘 나온 차들은 네. 시동은 켜지지만 안 간다. 그래요. 이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그 이야기했더만은 네. 누가 이제 우리 지역 사무실로 와서 얘기해 줬어요?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안 움직일 수도 있다. 저 차들 자종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종 중에는 강제로 억지로 네. 연결된 거는 그것도 안 움직인다.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차종을 가지고 누가 그 기술자가 있는지 해서 특별한 기술로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저거를 무력화시켜야 돼. 지금 보면은 이 경찰 지금 이 경호처 버스가 좀 신형으로 보여요. 저희가 볼 때는 오래된 버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차벽도 이제 지나야 되니까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응급차나 아니면 소방차나 호송차 이런 것도 안에 줄줄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체포 작전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요? 그러면 체포 작전에 하면 최소 10시간은 기본으로 잡고 1박 2일까지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요? 그렇게나 예. 오래 걸립니까? 예. 그렇게 길게 잡아야지. 네. 그래야 충분한 보급과 근무 교대를 통해서 지난번에 1시 반에 왔다는 건 제가 볼 때 보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기간이나 이런 건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적게 소진하고 오면 되는데 짧게 잡고 작게 보고 있다가 상황이 커지면 그때 네. 당황하는 거죠. 준비가 덜 된 거기 때문에 준비는
넉넉하게 해야 되고 예. 작전 시간은 10시간 이상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가능한 거지. 새벽에. 밤에 야간에 하는 것은 작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무 위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날이 안 밝아요? 보이기 때문에 예. 이 현장 상황을 그 현장에서도 지휘를 하지만 네. 이 영상을 캠을 통해서 이거 공수처나 아니면 네. 경찰 국수본에서 다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 지휘를 하는데 어두우면 어디가 어딘지 안 보여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까지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게 경찰이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이럴 때 안에서 경찰 막 보디캠이나 이런 걸로 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생중계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생중계. 그거는 생중계를 하는데 네. 그거는 지휘부에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나요? 예, 여태까지 그러한 적이 없고 저도 현장 상황을 이렇게 그 차가 있어요. 네. 경찰 차를 해서 중계하는 차가 있어요. 기동대 가면 그 중계해서 네. 안테나 그 크게 올려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고 네. 이동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상황이 그걸 다 봅니다. 보는데 그걸 언론에 제공하는 전례는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지휘부에는 이게 가서 지휘부는 볼 수가 있다. 그 우리 경찰 지방 경찰청이나 이제 국수본에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상황이 차려지면 상황실을 만들어요.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다 집결을 해서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뭐 경비면 경비, 수사면 수사, 형사 해갖고 지휘관들이 현장에 간 사람도 있고 여기 있으면 기능별로 연락을 하고 최합을 정보를 받는 그 현장 주의소 말고 이 경비 상황실이 차려지는데 그 경비 상황실에서는 큰 화면에 보고 작전합니다. 관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관제. 예. 보면서 볼관자 컨트롤한다. 관제실이죠. 관제 시스템은 돼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영상 실시간으로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또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 뷰팅에 앉아서 작전실에서 그때 빈 라덴 공습하는 거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죠. 외국에는 그런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 그 현장 작전에서 대통령이 가운데 안 있고 옆에 앉아갖고 그 화면 시스템은 우리도 있다는 거죠. 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마이 TV를 통해서 아마 이제 생생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저 진입하는 작전 상황들 저희가 생중계로 계속 현장을 지키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마이 TV 주시해 주시고 구독 꼭 눌러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직은 아까는 저희가 이제 경호처 이 무장한 걸로 보이는 경호처 직원들 모습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차벽은 그대로 있고 경호처 내부는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일단은 관저가 요사돼 있고 경호처 직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답답한 시간,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하고 계신데 아마 이제 위원장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답답한 상황이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영장 집행, 2차 집행 때는 꼭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경찰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일부 수뇌부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스라이팅 돼서 내란에 동조하는 형식을 취해서 국민들을 크게 실망을 시켜 드린 점에 대해서는 뭐 경찰을 대표하지는 않지만은 대변해서 사죄를 드리고 그런 잘못을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경찰이지만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윤석열 체포에 일선에 서서 최선봉에 서서 그 작전을 잘 수행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1차 실패한 이유가 그 판사 출신의 공수처장이 준비 없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판사라 하는 분들은 3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제 검사가 2선에 서서 기소를 하고 판사가 3선에 있는데 3선에 주로 계시던 분이
이 현장 상황을 지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경찰은 늘 이런 일선에 모든 사건 현장에 일선에 있었고 이런 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잘한다. 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확인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자, 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의지가 있고 이번에는 꼭 성공할 것이다.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멀지 않았다. 체포될 날이 멀지 않았다. 반드시 체포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